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200달러 플러스 1.5%, 26,500달러 핵심 저항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상원 의회까지 통과하면서 나스닥 상승하고 비트코인 하락 다시 한 번 더 방어를 했습니다. 3번 연속 26,500달러 찍고 반등을 한 거고요. 나스닥 상승과 함께 애플은 181달러 장중에 21년 코로나 버블 고점도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플러스 2%, 리플, 에이다, 솔라나 플러스 3% 등 전체 코인들 역시 나스닥 애플 상승과 함께 반등 다시 한 번 더 오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차트는 하락 추세로 절대 좋은 차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나 1등주 애플이 6개월째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코인 투심도 당장에는 약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주가 보면 애플이 가장 먼저 신고가 달성을 했고 다음으로는 구글, 메타, 아마존 순서로 재상승 기대감이 높습니다. 조종 한두 번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고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죠. 거기에 중국도 홍콩 통해서 개인 코인 거래 재개방되었고 비트코인 현재 26,000달러가 절대 비싼 가격이다 볼 수가 없죠. 비트코인 데드크로스로 조정 날 수는 있지만 올해 안에 미국 연준이 25bp라도 금리 인하하며 코인 재상승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달러 화폐 유동성,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연준이 달러 긴축을 종료한다는 거고 애플, 나스닥 가치는 그대로인데 달러만 가치가 작아진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코인 채굴업자들 이상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도량을 늘렸는데 최근 26,000달러 하락에서 쓸어담는 채굴자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6월 초 비트코인 매수 급증해서 작년 12월 여기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채굴자들이 6월 들어서 비트코인 싹쓸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흐름이 좋고 코인 재상승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게 되면 채굴 비용 더 늘어나고 이번에 중국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폭발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에 채굴 수익 줄어들 수도 있는데도 중국산 채굴기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채굴자들 이전부터 매매 흐름과 비트코인 가격 보면 결코 트레이딩은 잘하진 않습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매도하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21년 1월 비트코인 대세 상승일 때도 3만 달러에 대량 비트코인 매도했고 그 다음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신고점을 갱신했고요. 이때 미국, 중국 자본들이 대량 들어와서 코인 매수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채굴자들 매수량 급증할 때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대량 매수하냐 질문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신규 거래소 세력들이 채굴업자들하고 연계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년 처음 만들어진 비트겟이나 홍콩 내 그린란드 회사 등 신규로 코인 거래소 사업을 진행하려면 비트코인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고요. 최근에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코인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거래소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개인 투자자도 거기에 따라서 해당 거래소를 이용을 하죠. 작년 폭락장에서 최근까지 살아있는 코인 투자자들은 투자의 중고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국 코인 재개방으로 신규 거래소 만들려던 세력들이 비트코인 더 하락 올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거시경제 상황 보니까 추가 하락 더 안 올 것 같고 빠르게 반등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대량 매수를 하는 거죠. 당장에는 비트코인 거래량 낮아서 채굴자들 이번 대량 매수가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6,500달러 여기 지지라인은 확실히 강해졌다 볼 수가 있고요. 26,500달러 부분까지 더 내려가면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확실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차트 보면 3번 연속 26,500달러 가장 위험한 구간 터치 이후 27,200달러로 상승 추세 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일선도 현재는 재돌파한 상황이고요. 99일선 3번이나 건드리고 반등을 했는데 99일선하고 빨간색 하방 추세선 뚫고 내려가는 차트 움직임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5%만 하락하면 비트코인 25,000달러까지 쭉 빠질 수가 있는데 6월 15일까지 연준이 금리 동결하며 나스닥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높죠. 악재도 없고요.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도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오를 만큼 오르고 호재가 없으면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옮겨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올해 비트코인 장기적인 전망은 3만 달러 이상 상승하는 것은 세력들 마음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 2만 달러 아래로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반감기까지 있으니까 세력들 올해 안에 비트코인 분할로 매수를 해두면 가장 좋을 시점이다 생각을 할 듯 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나오기 전에 세력들 최대한 공포 뉴스 만들어 전체 코인 가격 끌어내려야 되는데 중고수들만 남겨진 코인 시장이라서 세력들 작업치는 게 쉽지 않은 모습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할수록 급한 것은 개인들보다도 내년 대세 상승 예상하고 신규 거래소 만들려는 세력들이 비트코인 물량 싸게 확보를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플 호재 뉴스 또 나왔습니다. 리플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 뉴스 만들면서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죠. 리플 코인이 아니라 리플 회사가 나스닥의 IPO 상장을 본격 준비한다. 폭스뉴스 기자 엘리노가 분석을 했습니다. 4월에 리플 상장 전 부자들에게 주식 매수 권하는 로드쇼는 이미 진행을 했고 유명 기관 투자자들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번 로드쇼가 단기 상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6개월이라는 상장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린다 존스 37만 트위터가 동시에 분석을 했는데 리플은 현금 1조 이상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미 5월 두바이 서밋에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언급을 했었고 4월 프라이빗 로드쇼 거기에 올해 SEC 소송 종료가 되면 강력한 모멘텀으로 올해 안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린다 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라이빗 로드쇼는 미국에서 상장 전에 하는 필수 과정이고요. 모든 상장 회사들이 로드쇼를 거친다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투자 대행사들 유치를 해서 회사 실적이나 재무 상황을 공지를 하는 거죠. 리플사가 리플코인 가격 방어뿐만 아니라 상장을 통해서 가치를 더욱 키우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립토샤샤 리플 분석가는 리플 회사 상장이 되면 100조에서 150조 정도의 가치를 보유할 것이다 전망을 했고요.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의 시총 가치인데 2030년까지 1조 달러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조 달러는 워낙 1300조로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규모죠. 리플 회사가 상장되면 리플 코인에게는 큰 호재다 볼 수 있습니다. SEC 소송 올해 종료가 되면 새로운 호재로 리플 가격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고요. 리플 소송 종료되면 이후에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리플 가격도 비트코인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리플사 새로운 돌파구 마련한 듯 보이고요. 리플사가 이번 나스닥 상장 호재로 빠르게 상장 안 시키고 리플 가격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서 몇 년을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사 상장 소식에 우리 리플 가격도 694원 재상승을 했고요. 새로운 호재가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가격도 당장에 하락 안 할 듯 하니까 상승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최소 횡보하고 리플 호재가 나오는 모습인데 21년 11월이나 작년 4월처럼 두 개의 큰 쌍봉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움직임만 봐서는 21년 11월처럼 8월 뛰어넘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하락할 때 비트코인 따라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1700원에서 900원까지 순식간으로 내려왔고요. 이번에도 이런 차트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는 하는데 이럴 경우 리플 가격 오른다고 올라탔다가 하락장의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할 때 매수한다고 해도 손절 라인 확실히 책정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21년 11월 작년 4월 이후 리플 가격 하락 올 때는 리플 자체 악재보다는 비트코인의 영향이 매우 컸고요. 비트코인 폭락에 리플도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리플 현재 투자를 하실 때는 여전히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암호화 자산시장법 미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6월 1일 통과가 되었고 이번 미카 법안으로 유럽에서는 코인이 아니라 증권과 매우 비슷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미카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제공업체가 유럽연합 내 27개국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USDT, USDC에게도 적절한 중비금과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재무 투명성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그런데 이번 미카 법안 최종 통과되었다고 해도 당장에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유럽의 승인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1년 지나서나 본격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 전에 코인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이 재무 건전성 제대로 갖춰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